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리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SK증권 이재규 차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지난주에 APR을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APR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님, APR 지금 일주일 만에 10% 넘게 수익이 났는데 좀 챙길까요? 아니면 APR 지금도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좀 챙겨볼까 했는데 네. 증권사 최근 리포트가 44만 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과 이제 영국에서의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APR은 이제 화장품과 뷰티 홈 디바이스를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추천했을 때도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아마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정말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APR이 4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PR이 또 이러다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서 조금 장대 음봉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APR 일단 1분의 수익을 챙기고 1분은 조금 더 가져가보자. 증권사의 호평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재규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LYG 넥스원이 40만 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일주일 만에 1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LYG 넥스원 방산의 또 대장주인데 더 가져갈까요? 네, 일단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LIG 넥슨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요. 오랜만에 방산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작년 9월 달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할 때에는 그 아랫단에 있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업종이 바로 조선과 기계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여기에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이나 방산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방산 쪽인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LYG 넥스원으로 꾸준하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이 영향에 오늘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도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약보합권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지금 오랜만에 보는 음봉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도 현재 한 2%대 조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질주했던 거에 비하면 조정이 큰 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삼성전자는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밀릴 때 사야 된다라고 늘 생각은 했는데 항상 빨간불이어서 좀 주춤했거든요. 지금이 오늘 기회일까요? 네, 저도 이걸 차장님한테 방금 네. 여쭤봤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3월에 조금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약조정이라도 좀 나와주면 그때 좀 담고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출연하니까 저는 3월은 정말 코스닥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말일이니까 조금 3월을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3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50만 원 훌쩍 넘는 얘기가 나와서 이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금도 당연히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오늘이
말일인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 3월도 좋고 4월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매달릴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코스닥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3월 시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3월에는 오히려 코스닥 쪽이 더 강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섹터를 바라본다면 소부장 쪽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대장주는 일부 쉬어가고 있지만 소부장주들 안에서는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미 반도체가 장 초반부터 주목받으면서 여전히 15%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BOC, COB 본더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BOC 공정과 COB 공정을 한 대 장비에서 함께 생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투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또 그동안 쌓여있던 공매도 잔고의 숏 커버링도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미 반도체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갈까 했는데 오늘 급등을 하고 있네요. 벌써 31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소부장단 안에서는 이렇게 장비주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장비주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뭐 장비주들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투인원 본딩 장비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추후에 이제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선 한미 반도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세메스라는 기업도 있기는 한데 세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로 더 많이 자금이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공매도를 대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100조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저는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었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고요. 약간 손절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 있는 기업들 중에서 향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비단뿐만 아니라 부품과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재 쪽에서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있지만 코미코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코팅도 해주고 세정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쪽이나 부품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장비주들도 많이 오른 만큼 앞으로는 소재와 부품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정 장비 기업인 또 코미코를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특징 기업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현대차가 어제여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무려 8%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투자해놓은 이 시간에서 현대차 그룹 특집을 마련했었는데 특집 시간이 끝나자마자 현대차가 무섭게 질주를 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드렸길 바라면서 지금 현대차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모비스가 달렸다며 현재는 현대위아가 지금 10% 넘게 급등하면서 이 그룹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결정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투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지금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이제 반도체 대장에서 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가는 걸까요? 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를 작년에 뭐 5만 원이나 6만 원, 10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이 대한민국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배분해 놓았었던 비중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다행히도 이 자금들이 지금 그 아랫단에 있는 현대차 쪽으로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3위권에 있는 3위에 있는 현대차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뭐 기아라든지 이 현대차 그룹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전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엔 제조업체라고 봤지만 이제 로봇 쪽도 많이 붙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많이 붙고 있고 이번에 뭐 새만금 쪽에다가 투자한다라고 했었던 이야기는 뭐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최근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먹히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데 AI 인프라에 대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추가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천당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현재도 9%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럽 소재 제약사와 제네릭 신약에 대한 상업화 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라이센스와 또 상업화 계약을 체결한 건데 이 계약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순이익을 분기별로 정산한다고 하고요. 삼천당제약이 60% 그리고 파트너사가 40%로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윤혜림 대표님, 어느덧 시총 20조 원까지 언저리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이 삼천당제약이 코스닥 시총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단을 봤을 때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지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하반기에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금 코스닥을 우선순위로 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 3월에 코스닥 액티브 ETF도 출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제약바이오 대장 그리고 코스닥 대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제 2차 전지들도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와 함께 조금 이제 이 1위의 자리를 좀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의 하락 이슈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악화됐고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었는데 3월을 기점으로 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ETF 타임폴리오 ETF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 안에서 삼천당제약뿐만 아니라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 급등도 눈에 띕니다. 현재는 한 1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전에 20% 넘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 약간의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코스닥 150에 편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수급이 강하게 몰렸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앞서 3월에는 코스닥 차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코스닥 하면 시총 상위주 안에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코스닥 150에 편입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기업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에 좀 집중해보는 전략은 어떤지도 묶어서 말씀해 주실게요. 네, 그래서 저도 모 증권사의 리포트와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을 참고해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G2G 바이오입니다. 지금 흐름이 좋죠. 이 비만 당뇨 모멘텀 쪽이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고 지금 바이오 섹터 대표 주자로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간 커버리지도 지금 확대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이 이제 바이오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커진 이런 바이오주 중에서 저는 G2G 바이오가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천당제약에서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중형 바이오까지 확산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커진 G2G 바이오가 충분히 좀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스닥 하면 단연 로봇 테마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쿨로봇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요. 일단 시장 테마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로봇 이런 자동화 산업이 다시 한번 3월 달에 좀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제약 바이오 단에서 그리고 로봇 단에서 코스닥 150에 조금 커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연휴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G2G 바이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로봇주 안에서는 클로봇을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호재성 이슈가 있었던 방산과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650억 원 규모의 달러 규모의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방산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여전히 1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재규 차장님, 네. 일부 종목들은 아쉽게 좀 상승폭이 줄었지만 우리 차장님이 지난주 LIG 넥스원을 또 탑픽주로 말씀해 주신 만큼 방산주 질문을 우리 차장님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스가 방산주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시세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네, 뭐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와 이렇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650억 불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볼 부분이 우리나라가 원래는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폴란드 쪽이라든지 뭐 동유럽 쪽에 대한 매출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엔 또 이제 중동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받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LIG 넥스원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LIG 넥스원이 올해 2분기부터 3분기부터 나올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중동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동 쪽에서 받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수익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UAE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는 가격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그 방산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3분기와 4분기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 성장률 자체가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밸류가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정도만 놓고 본다면 저평가라고 보긴 어렵지만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밸류를 당겨온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한 트렌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 쪽이랑 관계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부 다 가져온다라는 가정이 붙는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전력 인프라 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이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증권주들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 다음 정책 모멘텀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지 않을까 이 소식에 부각받으면서 또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오늘은 전선주와 원전주가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섹터 중에서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비중을 따지자면 항상 반도체 많이, 그다음에 전력 많이, 그다음에 원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력 쪽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만 빠져 있는데 사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도 정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반도체에 비해서 이런 전력 쪽이 이제 조금 2차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한 주에 280만 원 선이라서 좀 한 주를 사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전력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사인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을 3월에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월에도 변압기 3대장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쪽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최근 2차 전지주 안에서 삼성 SDI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띕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전고체 상용화를 가장 빨리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네. 영향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급등을 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3월에는 코스닥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차장님은 코스닥 안에서 2차 전지도 같이 묶어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2차 전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명분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작년에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삼성 SDI가 어쨌든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점대는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순환매의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규모가 큰 2차 전지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외에 다른 전고체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들 위주로만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전고체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ESS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정도가 전고체와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2차 전지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 위주로 공략한다면 2차 전지주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분의 탑픽주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수익이 늘 잘 나고 있어서 오늘의 탑픽주도 기대됩니다. 먼저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데요. 기판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추세고 기판뿐만 아니라 유리 기판 쪽도 같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 증설 가속화가 되면서 이제 뭐 외국사나 국내사의 리포트 목표 주가 상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일어나는 흐름이라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였고요. 이어서 이재규 차장님의 탑픽주는요? 네, 저 요거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은 기업인데 LS 네.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뭐 전력 케이블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고압 배전과 관련된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덜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력 설비에 대해서 후발주자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까지 탑픽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은 쉬니까요. 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